있습니다. 네, 오늘 특강은 갈치조림을 보면 좋은 인생이 뭔지 보인다. 오늘 마음조림에 대한 이야기인데, 갈치조림을 좀 네, 메타포로 해서, 그렇게 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마음을 졸였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그리고 그 경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어, 우리들의 인생에서 마음 졸였던 순간이 많이 있으시죠? 근데 그 경험이 지금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대요. 우리가 그걸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두 가지의 개념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음 졸이다라는 뜻이고요. 마음 졸이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마음을 졸이다. 마음을 갈치 조림할 때 졸이다. 그래서 마음을 졸이다. 마음을 졸이다. 마음을 졸이다. 이 개념을 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졸이는 것은 국어사전에 의하면 속을 태우다시피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마음을 졸이다는 것은 마음 졸임 이렇게 줄여본다면 이 마음 졸임은 그러니까 마음을 졸이는 것과 졸이는 것과 마음을 졸이는 것의 합성으로서 심리적 고통과 성장의 가능성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 닉네임인 마음 따개처럼 마음 졸임 이렇게 오늘은 개념을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 마음 졸임이 뭐냐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이 갈치조림처럼 균형 잡힌 삶, 밸런스드 라이프라고 적혀 있는데 좀 은유를 하자면 메타포를 하자면 갈치는 우리의 삶과 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과 자아의 존재와 같습니다. 그리고 물과 양념은 뭐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겠는데 심리적 이제 유연성과 여기가 좀 우네요. 자, 죄송합니다. 심리적 유연성과 대처 자원들. 그리고 이 무는 심리적 완충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불은 스트레스, 사실 뭐 열정, 스트레스, 외부 압력, 뭐 종결 욕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좀 설명시켜 보면, 왼쪽에는 적절한 불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얘가 오늘 안 자네요. 자, 왼쪽 불은 이제 적절한 불의 세기로 이게 불 컨트롤이 되게 중요하죠. 이 갈치조림이. 그래서 이걸 잘 해야 맛있는 조림이 되고 오른쪽이 마음 조림이 좀 과부하가 되면 타버리죠, 그냥 다. 냄비도 타고 나중엔 집도 타버리죠. 그래서 요리의 조리다라는 개념은 식재료의 양념이 배어들게 해서 맛을 응축하고 깊게 만드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행위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아기가 많이 울어서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잠깐 여기 제가 사실 다 특강들은 아기를 지금 재우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소리가 들어가는데 오늘은 좀 유독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자, 네. 자, 그래서 요리를 조리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맛을 창조적으로 내는 거죠. 근데 이 심리적으로 졸이는 거는 마음의 수분, 그러니까 마음의 수분, 에너지와 생명력, 활력을 증발시키고 내면의 여유 공간을 고갈시키는 행위입니다. 결국 심리적 자원을 태워버리는 소모적인 상태예요.
지금 얘가 저를 소모시키고 있어요, 지금. 자, 우리가 열정 또는 불안과 이제 스트레스라는 불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인생이 맛있게 졸여질지 아니면 까맣게 타버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마음 졸임은요, 우리가 열정 또는 불안과 스트레스라는 불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인생이 맛있게 졸여질지 아니면 까맣게 타버릴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이제 불이라는 거는 욕구고요. 불이라는 거는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불은 욕구와 열정이 이제 상처 입을 때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 것인데 그래서 사실 이 불 조절은 매우 어려워요. 인생의 불 조절은 어려운 것 같아요. 욕구의 조절과 열정의 조절이라는 것은 사실 상처 입을 걸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게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달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운동이나 헬스도 그 건강한 고통이 적절 수준의 고통이 있을 때 근육이 만들어지고 달리기도 실력이 늘잖아요. 마라톤이나 뭐 10km 달리기나 20km 달리기나 목표를 잡고 갈 때 정말 여러 가지 그 욕구들을 컨트롤하고 그리고 우리의 그뭐 근육을 키워야 하는 어떤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할 때도 있고 목표가 높아질수록 그래서 결국 이 불 조절이 우리의 욕구 조절이고 열정 조절이고 이것이 바로 어떤 기술을 익히는데도 결국 불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여기서 통찰을 얻은 것은 스트레스라는 것이 불안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다.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뭐 이미 이렇게 아시는 것인데 스트레스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도. 걱정이나 불안도 우리의 성장을 성장시켜줄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마음 졸임의 두 가지 현상인데 오늘 한 가지 현상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예기 불안입니다. 예기 불안. 예기 불안이라는 게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해서 걱정이에요.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부정적인 사건이나 불확실한 결과 또는 상상 속의 위협에 대해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지 않았는데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 증상이 증발과 고갈시켜 버린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끓여서 줄어들게 하듯이 이 내면의 완충지대가 없으면 이제 완전히 고갈 상태로 넘어가고요. 완충지대가 있으면 그냥 증발만 하면서 좀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냄비 속에 물이 끓어오르면서 점차 줄어들 때 느껴지는 그 어떤 그 긴박감. 여기 한번 경험해 보셨죠? 냄비가 한번 태우면 그게 심하면 이제 화재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바닥이 막 드러나면서 불이 날 것 같은 위기감의 정서적 실체가 있죠. 그래서 예기 불안은 걱정에 속하고 신체적 증상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즉, 이게 격렬한 화학 반응이 우리 몸에 있는데요. 이게 끓는 물의 대류 현상과 비슷해요. 그리고 우리의 위기 반응을 관장하고 있는 편도체,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는데 이게 여기에서 이제 좀 힌트가 있는데요. 미래의 불확실성을 생존 위협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겠어. 이건 잘 예측이 안 돼. 이거는 결론이 없어. 뭐 이런 식의 불확실성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자체를 위협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쟁과 도피 반응이 일어나는데, 즉, 우리가 거기에서 무의식적 저항을 하기 시작하고, 막 자기 방어하기 시작하고, 이게 다 우리에게 스트레스잖아요, 사실.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 다 뇌의 반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감신경 점화라는 거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 담당 전두엽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편도체 활성화가 잘못 활성화가 되면 즉 우리의 사고방식이 이런 불확실성, 불안, 걱정 이거 자체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내가 인식하는 습관들이 있는데 그것대로 그냥 놔버리면 에너지는 급격히 소비되고 그래서 왜 주변에 예민하신 분들, 스트레스 잘 받으시는 분들이 보통 바로 소화기가 안 좋거든요. 소화가 불량되거든요. 그게 바로 뇌의 반응이었고 이
그러니까 이 얘기 불안을 다뤄주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의 특징 중에 하나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여기 이제 그 말이 나옵니다. 불확실성의 불례성이 뭐냐면 불확실한 상황 자체를 부정적이고 위협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성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졸이는 사람들은 모르는 상태를 견디지 못한대요. 알 수 없는 상태. 이게 그러니까 쉽게 더 나가면 애매하고 명확하지 않은 상태를 안 좋은 상태로 바로 그냥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미래는 열린 가능성의 공간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통제해야 된다. 예측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위험지대로, 그러니까 편도체가 활성화돼서 그 나타난 현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엽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편도체로 활성화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불확실함을 제거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보를 탐색하거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복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이 반추라고 하는데, 그래서 에너지가 소진되니까 또 예민하고, 예민하니까 스트레스를 잘 받고, 근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스트레스를 해석해주는 그 사고 체계가 없으니까 또 에너지를 소진하다가 결국엔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타버리는 거죠, 그냥. 마음이 송두리째 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번아웃이, 번아웃이고, 또 이게 또 마음의 우울증일 수도 있고요. 네. 마음 타버렸는데, 그 마음의 그 찌꺼기를 뭘 할 수 있겠어요, 사실. 하고 싶은 게 없죠. 그때는 진짜 마음 그 자체를 그냥 바꿔줘야 돼요, 사실, 진짜.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정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좀 처음에 좀 내용이 좀 안 들리실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또 잘 잡니다. 오늘 참 어려웠네요. 그런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 질문, 내 인생에서 가장 마음이 졸였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그리고 그 경험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한 5분간 함께 성찰해보고 또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시느라 조금 소음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제가 이거 다시 찍을 수는 없어서 그냥 바로 이걸 그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